안녕하세요. 늘 애청하는 곳에 사연을 쓰려니 떨리지만 제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살면서 인생의 풍파를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20대 때 소개로 만난 남편은 가정적이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망설이는 시간을 보냈지만 아들이 태어나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7살이 되던 날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34살의 나이에 저는 혼자가 되었죠.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여기에 담아냅니다.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직 아들은 어리고 남편 부모 없이 혈혈단신으로 제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겁이 나죠. 일자리를 소개받아도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많았어요. 건설 현장, 캔음료 공장, 버섯 농장까지 1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하기는 했지만 어린 아이를 아는 집에 맡겨놓고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계속 돌봐주면 좋겠지만 나도 이제 알림이 집으로트로 가게 되어서 어쩌죠. 어쩔 수 없겠지요. 삼식이가 할머니 엄청나 알았는데 그게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새댁인데 마음이 쓰여 걱정되었어요. 어제 노인정에 다녀오던 중 집 앞 사거리에 새로운 기업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방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살던 할머니가 제가 일하러 나가면 아들을 대신 보고 있으면서 매일 함께 지내다가 이사를 가셨답니다. 또 집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분식집에서 주방 일손을 모집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서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밥 전문점은 옷까지 모집 중이라 오전부터 파트타임 직원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종합병원 옆에 위치한 위장 가게는 아침 일찍부터 손님이 꽤 많게 찾는 곳이었답니다. 주방 보조 경력이 있고 손놀림이 빠른 저를 보시고 계시던 여사장님께서는 곧바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여사장님은 나이 차이가 5살 정도 나는 젊은 분으로 함께 지내며 언니나 동생처럼 잘 지냈습니다. 함께 빵 가게를 개업하고 약 7에서 8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아들도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산업체 실습을 하며 취업을 준비하려는 고등공업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빨리 취업하여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죠. 10년 동안 편안히 살아왔지만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홍상식 어머니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형상식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는지 아시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찾아야 해요. 지금 칩이 없어 산업체 연수에 갔어요.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시던가요?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골 아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요? 아들이 우리 돈을 훔쳐서 사라졌어요. 우리는 돈만 받으면 어디든 괜찮지만 남자들은 게임과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랜드라는 사업장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아들이 거기서 게임을 해서 빚이 났다고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라서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려 앉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와 전화를 한 지 3일이 넘은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몇 번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아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녀석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산업재 전화번호 아니라 연수 욕부설 연소 말씀하시는 거죠? 9학년 졸업을 했으니까 저희 이번에 아무도 여수항에 가지 않아요. 그럼 상식이 어디 있는지요? 아니, 연락은 되는데 상식이 안 보인 지 노초된 것 같아요. 집에 있었는데 아들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며칠 전에 받은 전화에서 건강을 챙기라는 말이 마지막이었나 싶었어요. 아들이 한 게임은 사행성 도박이었습니다. 남편들과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따라갔더니 회사 같이 생긴 건물이더라고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성인 오락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퀴퀴한 담배 연기와 함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부터 나이든 아저씨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게임 기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본 적이 있는 패션코와 같은 느낌이 났어요. 아들님의 빚이 3천만 원 정도 돼요. 만약에 상황을 못할 시에 어머니가 연대 책임까지 될 것입니다. 3천만 원이 요한 이후터다가 큰 빚에 저희 아이는 그런 렉 아니에요. 아마 잘못 알신 걸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우리 애가 맞는지 서류 보여드릴게요. 아, 일반 년 전부터 여기 존재하니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믿기 쉽겠지만 사장이라는 사람이 내민 서류에는 아들의 사진과 함께 돈을 빌린다는 차용 증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도박하게 하는 건 불법이에요. 부모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인증된 날짜가 언젠데요? 덩어리를 냅니까? 불법이라고 신고하면 아드님이 이제 막 20대 들었는데 빨간 줄 그리고 싶어요. 돈을 모아 몸에 붙이는 게 낫고 이러나 저러나 비슷할 것 같을 거예요. 남자는 오히려 아들을 믿기로 협박했습니다. 아직 10대를 물어내는 나이에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돈은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섭니다. 일단 아들과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시일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이든 아들이든 뭘 알아보고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남자는 집도 알고 정보도 다 손바닥에 있다고 해요. 도망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수색을 하다가 친구 집에 숨어있는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학상 씨가 엄마 죽는 것을 보고 싶어라고 말해. 학원에 연락도 안 되고 그래. 미안해, 엄마. 받을 인가 뭔가를 사실이야? 돈을 빌리고 게임도 한 거 맞냐? 맞아. 토탈카드를 클린지를 갖게 됐어. 3천만 원이라니 꽤 크지. 좋아, 그냥 아는 대로 하자. 게임으로 간 거야? 100원에 한 판이거든. 그런데 첫날에 5천 원으로 100만 원을 따니까 굳이 며칠에 한 번씩 하다가 어떻게 3초 만에 이 얼마나 큰 빚을 쌓았는지요? 이 돈은 어떻게 갚을 건가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모든 인생을 망쳐서는 안 돼요. 적금 통장을 깨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빌려 돈을 겨우 갚았습니다. 그 후에 난리가 터지자 2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아들과 서약했었죠. 그러나 1번, 2번, 3번째로 아들의 도박 중독은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달에 1번, 또 다른 2, 3달에 1번씩 돈을 가져가려고 찾아와서 돈을 받으면서 채권을 갖지 않으려고 모든 상황을 멀리 해봐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아들과 악을 쓰며 도박 때문에 싸웠습니다. 몇 년 동안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도박 중독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30이 넘어서도 얼마나 많은 회사를 이직했는지 모릅니다. 도박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다니던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몇 달째 전혀 연락이 없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현재는 반포기한 상태입니다. 홍상식 씨 엄마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달락입니다. 저는 선배분입니다. 혹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대표로서 성과를 얘기하러 뵀습니다. 아들이 지난 3년간 일을 하면서 빚 때문에 월급이 압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대표는 아들의 도박 중독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님, 그리고 이 말씀은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4개월 이상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렇게 처음 겪는 상황이라 실종 신고를 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아들이 4년 동안 행방불명이 된 채 종적을 감춘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찾아보고 용의자를 찾아가보고 돈에 관해 빌렸던 사채업자를 찾아서 아들에게 자신의 해고 이유를 물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 선택으로 주민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어떻게든 반응이 올 거라고 예상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힘내세요. 이번 주말에도 저는 기도하러 갈 거예요. 사장님, 죽은 것처럼 산 것처럼 앞길을 살펴봐 주세요. 아직 살아 있을 거예요. 연락을 받을 거예요. 정성을 봐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돌려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먼저 태그하겠습니다. 가게 사장님과 함께 25년을 보내며 친형제와 같은 사이가 되어 아들이 돈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가게 업무를 해왔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폰을 가게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급하게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간 걸로 보이는데 없어서 엄마를 걱정시켰네요. 사장님 핸드폰 좀 빌려주실래요? 제 폰으로 전화를 해볼게요. 사장님이 휴대폰을 빌려줘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했는데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휴대전화 주신 분이세요? 제가 그 휴대전화 주인인데요. 지금 외부 약속이 있어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네요. 저녁 6시에 거기서 만납시다. 휴대전화를 주운 남자는 가게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휴대전화 주신 분이세요? 예, 정확히 맞아요. 김지홍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약속 장소에 갔더니 더블 버튼 양복을 멋있게 입은 남성분이 앉아 계셨어요. 남성분은 낯이 익기도 하고 인상적이어서 시선이 끌렸습니다. 어디서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게 밥 먹으러 갔다가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랬군요. 김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속 맞습니다. 그 식당은 제 단골 식당이에요. 그렇군요. 초콜릿을 거기서 일하는 건가요? 알고 있어요. 아, 네. 어떻게 함께 할지 고민되던 차에 밥 같이 먹을까요? 밥과 빵을 함께 하자는 말에 식사를 했어요. 선사님은 부인과 7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분 도견제들 많이 물었죠. 젊을 적에 남편을 잃고 아들이 하나 생겼다고 했어요. 행방불명 상태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부탁으로 가게를 들려 식사를 하러 오실 때 안면이 있어서인지 더 챙겨드리게 되었어요. 희숙 씨가 선인 남자분과 친해 보인다고 했네요. 저번에 휴대폰 찾아주신 분이에요. 그게 다인 것 같진 않은데 무슨 말이신 거죠? 아무리 봐도 희숙 씨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모르겠대요. 사장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사장님께서는 조금 의심스러워 하시네요. 사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네요. 저도 놀랐지만 네 말씀하세요. 나와 사장님은 이 가게를 같이 25년 동안 키워왔으니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쉴 생각을 하네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 놀랐어요.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넘기고 건물을 파줄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셨군요. 제가 이제 60대 중반인데 쉬고 싶지만 자기는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절 좋은 자리도 알아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한 자리인데요. 여기서 멀지 않아서 앞에 한 줄거리에 은행과 상점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청소하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도 9월에 금방 변한다더라. 희숙 씨를 추천해서 할래.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는데 사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 이상 자주 못 보게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힘들어졌어요. 어느새 20년이 훌쩍 지나 40대 젊은 패기로 함께했던 두 여자가 어느덧 60대를 넘어 70대로 나가렵니다. 전쟁터를 함께 지나온 전후 마냥 우리는 한참을 끌어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면접이나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빌딩 청소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전화로 안내를 받고 첫 출근했는데 사무실을 발정받아 이게 무슨 일인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물, 시설 청소를 총괄하는 직책으로요. 청소 스텝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자리였어요.
김밥집 사장님이 분명하고 좋은 자리를 준비해 두셨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 줄 몰랐었죠. 첫날부터 얼마나 긴장했는지 청소 직원들과 인사를 하는데도 손이 덜덜 떨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설과 장으로 불리면서 일을 하게 되었죠. 첫 번째로 관리 업무를 맡아본다 보니 적응이 어려웠어요. 직원들을 관리하고 빌딩 2층에는 사무실 한두 개 정리하는 일이 주로 있었어요. 노력하여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관리 업무를 하니까 적응이 잘 안 되더군요. 무엇보다도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너무 놀라서 영을 잘못 받았나 했을 정도였죠. 하는 일은 많지 않았는데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싶었어요. 다시 한번 김밥집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그때 휴대폰을 찾아주신 신사분이 건물 앞에 서 계셨어요. 손에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제게 불쑥 내미는 게 아니겠죠. 가게 없어지고 오랜만이네요. 데이트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걸 주신다고요. 데이트 요르사? 정려사한테요. 시간 되시면 저랑 드라이브가 치 가시죠. 날씨도 좋은데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 놀랐고 남자한테 데이트 신청받은 게 몇십 년 만이라 놀랐어요. 60대가 훌쩍 넘은 나이인데도 마음은 소녀같이 근거리더라고요. 제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바람을 쐬면 어떨까라더군요. 일에 여유가 생겨서 특별히 친구가 많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고 누군가에게서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고 행복한 일인 줄 처음으로 깨달아 보았습니다. 문을 열 때는 먼저 문을 열어주고 식사할 때는 먼저 수저와 물을 챙겨주고 차를 마실 때는 제 취향에 맞춰 주시더군요.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소중히 대하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눈빛은 내 안에 있던 아픔과 외로움을 치유해 주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외출을 다녀오는 길에 벤치에 앉을 자리에 손수건을 깔아주시더군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애정을 느끼게 되면서 감동했습니다. 저는 외로운 줄 모르고 있었어요. 재용 씨가 옆에서 챙겨주고 함께 해주니까 그제야 한평생을 외로워하며 살았구나 깨닫게 됐어요. 정 여사님, 우리 자식들이 잘 자랐고 누구도 눈치 볼 겨를이 없어요.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고 하자면 결혼을 전제로 서로 만나봅시다. 남은 삶을 외롭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한 사람이라는 이미 증명되어 있어서 놀라움은 없었지만 고백을 직접 하니까 바로 응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내 인생 60세에 이런 꿈 같은 남자가 나타났네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대우를 해주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 쉽게 느껴졌어요. 항상 주위를 살피며 신중했던 내가 되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요. 우선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며 애들려 거절했습니다. 실망하는 표정을 보니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고 천천히 만나보자고 제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서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되었죠. 몇 달 동안 젊은이처럼 매일 만나고 데이트하며 연애를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외모도 몰라보게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피부과 시술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정도였죠. 가장 이 두 분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류님을 찾아오시라고 해서 왔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중년으로 보이는 남녀 두 분이었습니다. 그쪽이 정의의 수 없이 하셨어요. 예, 제가 정의의 속입니다만. 얼굴 보니까 딱 알겠네. 순진한 척 불쌍한 척 하면서 꼬시려고. 4초 만에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누구세요? 김재홍 씨 아시죠? 네, 안다 말입니다. 김지영 씨의 아들 딸이에요. 두 사람은 남자친구의 자식들입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생각한 사람이 있고 지금 잘 만나고 있다고 얘기했다. 모양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건물은 아버지께서 주셨다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거짓말을 잘 하시네요. 이 검이 아버지의 소유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려고 할까요?
우리 아버지 돈을 보고 접근한 건 누가 알까봐요. 저는 몰랐어요. 언감생심 누구를 넘겨야 하는지, 만나거나 결혼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얘기를 계속하더군요. 이 일대는 거의 아버지의 땅이고요. 건물인데 그게 말이 돼? 그때 남자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어. 그만. 너희 여기고 어느 절이야 찾아와. 내 허락도 없이. 아, 부치, 유경어로 특히 하시고. 김 비서가 말해줬어. 너희는 다 내 손바닥에 있잖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못된 쉽고 꽃이라고 그렇게 말해 꽃말. 그래도 결혼은 안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원하셔도 그건 안 돼요. 내가 이런 사람 앞두고 남은 인생을 사랑하며 살겠다는데. 자기 놈들이 죽하는 못해줄 망정. 왜 너한테 돌아갈 재산이 줄어들까 봐. 그러니 난 이미 줄 만큼 해줬고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으니 알아서 도와주겠지. 아사라, 전미사, 플러스 살다 아르코를 붙이다 진짜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에요? 특히 이런 아줌마랑 채우는 사람들 말버릇 좀 고쳐.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서 한 번 더 모르게 정여사를 괴롭힌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이런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거 알아? 우리 당을 바꾸지 말고 남자친구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불쾌한 눈으로 쳐다보며 느낍니다. 갑작스런 일들로 정신없어서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제가 놀랐다고 생각했는지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알려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황했겠지만 사씨에게 좀 들어봐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3년 전 남자친구가 다리를 골절하여 제가 일하던 분식집 근처 병원에 잠시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부인은 없고 자식들은 해외로 이민을 가서 직원들만 가끔 병원에 들여다보고 혼자 무료하게 병원에 있었다고요. 병실에 많이 쓰니 답답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입구까지 나와서 바깥바람을 쐈는데 그날 폐지 주어지는 할머니에게 김밥이라는 음식을 챙겨주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차니까 따뜻한 음식을 먹으라고 챙기는 그 모습에요. 예전에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겹쳐 보였다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분식집을 자주 찾아가는데 매번 가면 정여사의 인품에 반해서요. 만약 진짜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여성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싶다고 생각해.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감사해요. 하지만 여기 건물에 일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여기에 있는 건물이 다른 거라는 게요. 분식집 사장이랑은 예전부터 친구였고 어느 날 같이 일하게 되었고 돈을 벌어서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리고 정 여사가 항상 손에 물을 묻히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보고 느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가게와 건물을 인수해주겠다고 하는 대신 정 여사가 더 편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소개해주는 척 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처음에는 재우 씨가 저에게 과분하게 잘 대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제 자식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대신 사과를 해야 하는 거겠죠. 기분이 상하고 미안합니다. 자식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젊을 때부터 막노동을 하다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돈도 벌고 명예를 쌓았다는 게 훌륭하군요. 성공하고 대단한 것은 너 남에게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돕고 여러 가지를 하며 사는 정신이지. 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참으로 내게 과부하다.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을 해주는 사람의 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워도 남자친구와 자식들의 말이 떠오르고 결혼과 연애를 그만두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 몇 년째 연락이 되지 않은 채로 아들이 떠오르면서 착잡한 기분이었지만 남자친구의 자식들이 찾아오고 나서 만남이 조심스럽더라.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울 텐데 도리를 바꾸며 반대한다는 걸 알고 난 후에야. 저도 모르게 만남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이나 잤다 생각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집안에 불이 밝게 켜져 있는 것을 보니 5년째 행방불명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고민과 상심인가 헛것을 보았나 하고 한참을 보고 말을 서 있었죠. 엄마, 상식 1. 진짜 내가 하려던 상식이 돌아온 거야.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제 자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희야, 우릴 방해할 놈 아니야? 도 그쪽으로 출구해. 해가 먹어볼 거야. 전화번호를 다 받고 그 집도 이상한 것 같아요. 국락이 어릴 때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해 걱정했어요. 회의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해. 하기도 하고 뜨겁게 키드만큼 아팠어. 5년 만에 풀이 점점 수척해진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동안의 고생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엄마인 저는 그 고난이 눈에 확 드러났어요. 밥은 먹었니? 너 좋아하는 꽁지 김을 지치게 해줄까? 배가 너무 고파서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어서 왔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몸싸움이 좀 있어서 집에 가다가 시골집에서 유양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냥 다 잘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묻을 게 없군요. 한번 돌아왔으니 다른 생각을 해보자. 그뿐이었습니다. 정 여사.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지. 자식들이 반대하고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둘만 서로 좋다는데요.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건물 일은 그만두기로 말씀해야 하지만 일이 필요해서요. 대신 청소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계속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헤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유를 명확히 들어볼까요? 사실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아이도 우리의 관계에 찬성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들도 돌아왔고 둘이 함께 예전처럼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저희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해결해야겠군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가 헤어지는 건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해서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집 근처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어깨 골절이 완전히 나지 않아서 다른 일을 못하고 간단한 알바라도 하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에 밥을 함께 먹으면서 아들이 대뜸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 결혼처럼 생겼다는 얘기와? 어떻게 알았어?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지금 정년 중이야. 아들의 이야기를 듣니 그 치킨집으로 남자친구가 찾아갔던 것 같았습니다. 사나이 대 사나이로 얘기해봤는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혼자서 조용히 생각해 보려고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맞아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쉽게 함께 사장님이 알아봐 주신 건물 다 갖고 있기는 해도 이 건물의 주인은 둘인데 가게를 내주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봐 달라고 말해 주셨어요. 정말 그것은 힘든 일인데 그런 부모님을 속일 순 없어요. 너는 돈 때문에 아저씨와 결혼하라는 게 아니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건 내 탓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결혼하면 내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는 지금 현금 1억으로 감면되었다고 하던데 아빠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 아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부재가 아들에게 얼마나 큰 공백이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다리를 끼며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는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이 반대를 고수하던 외국에서의 이민 생활로서 한국의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반대 이유는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더니 별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산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것이 믿기 어려운 말이라고 했지만요. 늦게 찾아온 사랑이 실현된 것은 행복했지만 남편은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아들을 위해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휴일이면 만가지교회로 운동도 데리고 다녔어요. 그것은 저에게 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의지가 되기도 했었죠. 여보, 너무 고마워요. 특히
우리 산지기한테 너무 잘해줘서. 요 내가 무슨 복인지 몰라 무슨 소리야. 이제 내 사람들인데 잘해야지. 당신도 내 아들도 결혼을 하고 저는 일을 그만 싸요. 젊을 때부터 닥치는 대로 주방 일을 했더니 손목도 손가락도 관절염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서는 찬물에 손도 못 담글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 상황을 보고 남편은 기함하며 설거지도 못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공기 좋은 곳으로 등산을 하거나 낚시도 하고 결혼 이후 우리 일상이 여유롭게 변해갔어요. 아들도 남편의 지원 덕분에 관심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대부터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던 그분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했죠.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건실하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남편은 신혼여행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자고 했어요. 동남아를 경유하여 그리스로 이어지는 항로였는데요. 한 달간 요가를 꾸준히 꿈꾸듯 여행을 마친 후 돌아왔습니다. 저도 남편과 늦게 만난 인연이 잘 맞다는 것을 느낍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를 배려하고 예쁘게 살았어요. 처음으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함께한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속시를 되나요? 홍상식 씨 어머니묘.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여기는 대전 서부경찰서입니다. 예, 경찰서요. 홍상식 씨가 불법 도박 혐의 및 폭행치상죄로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을 폭행으로 고소를 하셨나요? 아들은 돌아와서 1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남편과 이른 아침에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갔더니 남자들이 얼굴을 서로 맞춰서 상처를 입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아들도 있었습니다. 홍성식 씨, 보호자가 되십니까? 제 아들의 부모로서 4명 중에 한 분입니다. 하우스 도박 현장에서 검거된 불법 도박 관련자들 중에 홍성식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들끼리의 갈등으로 사건이 커졌습니다. 대부분은 조사를 받고 가석방될 것으로 예상되나 홍성식 씨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는 점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아들은 타르타르 이후로 도박을 하다가 갈등이 생겼는데 홍성식 씨가 갈등 중에 복부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파열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혼수 상태이고 오늘 밤을 기점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귀하의 작은 가족분들이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상태라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담당 경찰이 안내한 곳에는 피해자 가족으로 보이는 2명의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고통과 우울함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강속구 씨 누나와 매형이신 분이시고요. 여기는 홍 씨 가족이세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동생분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합의의 의사도 없고 병원에 급히 가야 합니다. 이대로 죽거나 깨어나도 불구가 될 수 있다는데 합인 임원이라는 분이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꺼내지 마세요. 피해자 가족들이 나를 밟으며 말을 꺼내는데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홍성실한 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나 보군요. 적군도 돈이 많아 보여서 돈이 줄줄 흐른다더군요. 그 이후론 너희들이 나에게 작업을 찍고 있는데 그 곁에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제 남편을 보고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입에서 거품을 물며 악을 쓰더군요. 경찰들이 뜯어 말렸지만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께서 새아버지, 이 놈이 어떤 놈인지 아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이랬습니다. 다음은 문법적으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돈을 한 방에 잃었고 당신의 명의로 빌려서 몇 억을 또 잃었어. 지금 2002년이 아니니까 우리한테서 일을 했다고 꼬박꼬박 신고했는데 야 당했어. 그래도 입안담으로 들어 사교 친구잖아. 도박으로 얻은 돈을 태울 때는 이따 먹더니 잃었다고 판에 어떻게 배워서 먹은 거야? 홍상식도 이 바닥에서 신용 다 잃어서 판을 끼워주지도 않잖아. 끼워주는 야도 모르고 석구를 그렇게 패대비 초하구나. 남편이 준 사업자금으로 도박에 판 사람을 폭행해서 혼수 상태라니. 정신이 혼미해져서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세 피해자의 가족은 사라지고 없었고 아들과 남자들은 다시 싸움을 벌이려고 했었어요.
나도 모르게 절규하며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날 말리려는 것을 느꼈지만 보이지는 않았어요. 험상식 해무 막 엄마 내 잘못이 아니라 이놈들이 나한테 작업 중인 거라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아직도 처지를 못 차렸지. 내가 선택한 건데 네 잘못이 아니란 이 남타들 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너 믿고 해준 사업 자금을 왜 도박으로 날려? 그러게 처음부터 사업 자금을 좀 넉넉하게 썼다면 대가도 반했지. 돈도 많다면서 1억이 더 많다면 누구에게 뒀다 붙여? 아들이 눈이 돌아 남편을 향해 소리치자 내가 손을 매섭게 내리쳐 아들의 뺨을 쳤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짐승을 낳은 것 같아서 아들을 키우기 힘들구나. 얼마 전에 약속한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듯합니다. 남자들끼리 패싸움을 피하려 하면서 아들과 싸우자는 제안까지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당황해서 각자를 분리시켰습니다. 아들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한 회의를 하고 경찰서를 떠났어요. 아들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병원에 응급조치를 받았고 현재 상황은 여러모로 매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남편에게 처음으로 아들 녀석 도박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살에 도박의 한계를 밝혀지고 도망자 신세처럼 살아간 이야기와 20년이 지나 경제적 폭행죄로 끌려온 지금까지의 자초지정을 역으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우선 하나씩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들과 형제들은 우리 부부의 호소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나를 꼬박 세우고 기다렸더니 다행히 피해자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목숨에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떨 수 없었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저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하베이를 설득하려고 병원을 들렀습니다. 이틀 만에 아들이 구금된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이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몇 며칠 안에 서로를 넘어가야 했던 거예요. 남편이 같이 올 것을 제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합의도 없다고 하니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과 단둘이 대화하고 싶었고 지난 20년간 아들을 계속 기다려주고 믿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불법 도박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켜 패싸움을 빗다가든 것입니다. 아들을 보니 부모로서 내 믿음과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을 더 내놓으라고 소리쳤던 그 모습과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다치게 되어서 병원에 실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려고 했던 그 모습까지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없네요. 아들은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살아난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소식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저씨가 돈을 주라고 할 때 말한 대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피해자 가족들은 돈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요. 아저씨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이번에 도박으로 빚진 3억에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가 그 빚을 갚아주는 능력을 이미 넘어섰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국 무슨 소리야. 그때 말한 건 아주 션이어서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 아저씨, 왜 말을 할 때마다 나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그 사람이 혹시 무슨 죄인인가? 너를 결혼하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때에도 의심이 들었는데.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앞으로의 삶을 생각한다면 좋겠다. 그런 가족이나 부모가 자식에게 구할 정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상식적으로 가족이 자식에게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 너가 여태까지 나에게 매달 한 번씩 돈을 달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사고 살아온 것도 내가 수습하며 해주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 이런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 중이야? 홈워크 안부수로 말이에요. 그만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널 세상에 출생시켜서 죄원으로 만드는 게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어. 아버지와 이혼하고 동성애자로 살든지
그 전에 내가 모든 인연을 끊고 너도 초월할 생각이야. 너는 내가 40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믿을 수 없구나. 너의 만들어낸 문제는 앞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해. 혼막하고 막 가지 마.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한 번만 도와줘 주세요. 이렇게 뻣뻣하게 시작해야겠어. 비는 아들을 뒤로 한 채 무릎을 꿇고 면회를 마쳤어. 아들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미리 내렸어야 했나 싶어서 후회가 되네. 아들을 어떻게 감옥에 보낼 수 있지? 합의금을 충분히 많이 주고 설득하고 이번에도 도와주자. 자기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잖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서 고맙다. 내가 네 배로 낳은 자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나 봐. 하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53도 질 수 없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제 단호한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마음이 쓰였는지 아들이 붙인 빚을 몰래 갚아줬다는 소식을 들었죠. 남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여러 번 생각해봤지만 함께 살면서 그 고마움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들은 불법 도박 및 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곧 교도소에 수감된 지 1년이 지나가네요. 요즘은 매일 새벽에 기도를 드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정신 차리길 바라며 이 노출된 위기를 극복하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건강하게 복역하길 바라며 저희 마음이 같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